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 살림살이가 팍팍하던 그 옛날, 우리네 가슴을 뻥 뚫어주던 암행어사 박문수 영감님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영조 임금 시절, 전라도와 경상도가 맞닿은 어느 깊은 산골 고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지독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기만 한데 땅바닥은 어떻습니까?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서 그 틈 사이로 개구리 대신 백성들의 한숨만 배어나오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모내기를 끝낸 지가 언젠데 물 한 바가지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으니 농민들 속은 타들어가다 못해 까맣게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풍경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저 멀리 관가 쪽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덩기덕 쿵더러러 하고 신명나는 꽹과리 소리에 장구 소리가 산천을 울립니다. 아니, 백성들은 굶어 죽겠다고 곡소리를 내는데 고을 사또라는 자는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고을 사또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도 이가 갈린다는 조득팔이라는 자입니다. 이 양반이 어떤 위인이냐 하면 백성들 고혈 짜내기로는 팔도에서 으뜸가는 탐관오리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마침 사심 가득한 제 생일잔치를 앞두고 고을 구석구석에서 쌀 한 톨, 엽전 한 푼까지 싹싹 긁어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을 어귀, 먼지 풀풀 날리는 고갯마루 위로 웬 사내 하나가 나타납니다. 차림새를 한번 보셔요. 머리에 쓴 갓은 어디서 굴렀는지 한쪽이 찌그러져 있고 입고 있는 도포 자락은 해질대로 해져서 떼국물이 줄줄 흐릅니다. 신발은 또 어떻고요? 집신 바닥이 다 닳아서 발가락이 고개를 쏙 내밀고 있네요. 누가 봐도 영락없는 떠돌이 남루한 선비꼴입니다. 하지만 그 허름한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남자의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셔요. 깊은 밤 호랑이 눈처럼 번득이는 그 총기. 바로 임금님의 특명을 받고 전국 팔도를 누비는 비밀 감찰관,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박 어사는 고갯마루에 서서 부채질을 탁탁하며 고을을 내려다봅니다. 관가에서 들려오는 잔치 음악 소리에 박 어사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허허, 저 소리가 백성들 뼈 깎는 소리인 줄을 모르는구나. 박 어사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터덜터덜 마을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설수록 풍경은 더 처참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기운 없이 담벼락에 기대 있고 안악들은 빈 항아리를 닦으며 마른 눈물만 훔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관가 포졸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솥단지며 숟가락까지 뺏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잔치 비용이 모자란다며 쇠붙이란 쇠붙이는 다 가져가겠다는 심산이었지요. 박 어사는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쥡니다. 내 이놈들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겉으로는 허허실실 웃으며 배고픈 나그네인 척 연기를 하지만 그의 품 안에는 이미 불벼락 같은 마패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 어사는 이 가련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낼까요? 사또 조득팔의 저 기세등등한 잔치상은 과연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박 어사의 신출귀몰한 활약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박 어사가 고을 안으로 깊숙이 발을 들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주막 하나가 보입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썩어 있고 문짝은 덜렁거리는데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네, 없어. 하는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박 어사는 집신에 묻은 흙을 툭툭 털며 주막 안으로 들어섭니다. 주막 구석진 자리에 머리가 허연 노인 한 분이 주저앉아 땅바닥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빈 막걸리 사발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박 어사는 능청스럽게 노인 옆으로 다가갑니다. 여보시오, 어르신.
무얼 그리 서럽게 우십니까? 나그네 목이 말라 그런데 내 술 한 잔 대접할 테니 사연이나 좀 들어봅시다. 박 어사가 주머니에서 엽전 몇 푼을 꺼내 주모를 부르자 노인은 그제야 젖은 눈을 닦으며 입을 뗍니다. 노인의 사연을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사또 조득팔이 잔치 비용을 충당한다며 집집마다 가산을 털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 노인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녹그릇들까지 몽땅 뺏어갔다는 겁니다. 선비님, 그 녹그릇이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며 이것만은 절대 팔지 말고 가문의 갑오로 삼으라 하셨던 것인데 그놈들이 들이닥쳐서 노모의 밥그릇까지 무지막지하게 뺏어갔소. 잔치 때 술상 올릴 그릇이 부족하다나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짐승 사는 세상입니까? 노인의 주름진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박 어사는 겉으로는 허허 세상 참 흉흉하구려 하고 맞장구를 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추억과 유산까지 제 욕심을 위해 짓밟는 꼴을 보니 당장이라도 관가로 달려가 마패를 내던지고 싶었지요. 하지만 박 어사가 누굽니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진 절대 움직이지 않는 치밀한 선비 아닙니까? 박 어사는 노인을 달래보낸 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캄캄한 밤, 박 어사는 해진 도포 자락을 질끈 묶고 관가 뒷담으로 향합니다. 담벼락을 타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길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담을 넘어 앞마당에 내려앉습니다. 어디선가 진한 고기 굽는 냄새와 기름진 전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하, 여기가 바로 그 도둑놈들의 소굴이구나. 박 어사는 냄새를 따라 창고 쪽으로 다가갑니다. 창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촛불빛에 눈을 갖다 대니 세상에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던 광경이 펼쳐집니다. 창고 안에는 백성들에게 뺏은 곡식 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고 한쪽 구석에는 아까 노인이 말했던 녹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번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가관입니다. 사또와 이방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낄낄대고 있었지요. 사또 나리, 이번 잔치는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요. 고을 백성들 녹그릇을 다 모았으니 1000명의 손님이 와도 술상이 번쩍번쩍하겠습니다. 이방의 아부의 사또 조득팔이 배를 내밀며 웃습니다. 허허허 그럼. 이놈들이 배고프다고 징징대도 곡간을 털어야 내 위신이 서는 법이지. 녹그릇뿐이냐? 내일은 저 아래 김서방네 송아지도 끌어오너라. 잔치에 고기가 빠져서야 되겠느냐? 이 말을 듣던 박 어사의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오호라, 내 놈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구나. 내 내일 정오, 내 놈의 잔치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주마. 박 어사는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가 숨어 있는 게냐? 운이 없게도 순찰을 돌던 포졸 하나가 박 어사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박 어사는 순간 몸을 날렸지만 사방에서 게 섞어라 하는 고함과 함께 횃불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담장 쪽은 이미 포위되었고 박 어사는 관가 한복판에 갇힌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박 어사의 정체가 이렇게 일찍 탄로나는 걸까요? 빈손으로 잡히면 영락없는 좀도둑 취급을 당할 텐데 우리의 어사 영감님이 이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어르신들 손에 땀이 나시지요? 이야기는 이제 가장 위험한 고비인 위기로 넘어갑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사방에서 몰려든 횃불이 밤하늘을 벌겋게 물들이고 포졸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박 어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도둑놈 잡아라. 저기 담벼락 밑에 숨어 있다. 하는 고함과 함께 육중한 몽둥이들이 박 어사를 에워쌉니다. 박 어사가 아무리 기계가 높다 한들
혼자 몸으로 수십 명의 포졸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지요. 결국 박어사는 억센 포졸들의 손에 팔이 꺾인 채 관가 한복판 차가운 돌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지고 맙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사또 조득팔이 겉옷을 대충 걸치고 툇마루로 나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잔치를 앞두고 관가에 숨어들었느냐. 사또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집니다. 횃불빛에 비친 박어사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해진 도포는 갈갈이 찢겼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요.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박어사를 훑어봅니다. 차림새를 보니 영락없는 거지 선비로구나. 내 이놈 감히 사또의 창고를 넘보다니. 내 놈 배가 고파 곡식을 훔치려 했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염탐하러 온 놈이냐? 사또의 추궁에 박어사는 일부러 몸을 바들바들 떨며 어수룩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그저 길 가던 배고픈 나그네인데 고기 냄새가 너무 좋아 담 넘어 구경 좀 하려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조득팔 사또 이름처럼 독이 잔뜩 오른 놈입니다. 어설픈 변명이 통할 리 없지요. 이놈이 어디서 거짓부렁이냐? 내 놈의 눈빛을 보니 보통 도둑놈의 눈이 아니로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주리를 틀어라. 숨기고 있는 진실을 다 털어놓을 때까지 멈추지 마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어사를 나무 형틀에 꽁꽁 묶습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굵은 몽둥이가 다리 사이를 파고듭니다. 살이 찢기는 통증이 전신을 엄습하지만 박어사는 이빨을 꽉 깨물고 버팁니다. 지금 여기서 마패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사또의 죄상을 만천하에 드러낼 잔칫날 아침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합니다. 아직도 입을 열지 않느냐? 저놈의 품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 하나가 박어사의 품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순간 박어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품속 깊은 곳, 헝겊에 겹겹이 쌓인 마패가 만져질 게 뻔하니까요. 만약 여기서 마패를 뺏기기라도 한다면 암행어사고 뭐고 그날로 목숨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요. 이 고을의 정의도 영영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포졸의 손이 마패가 있는 가슴팍에 닿으려는 찰나 박어사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사또나리. 사실은 제 품속에 훔친 엽전 몇 푼이 들어있습니다요. 제발 그것만은. 박어사가 일부러 비굴하게 소리를 지르자 포졸은 코웃음을 치며 다른 쪽 주머니에서 박어사가 미리 준비해둔 낡은 엽전 꾸러미만 낚아챕니다. 에라이, 이 거지 같은 놈. 고작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느냐? 사또는 엽전 꾸러미를 보더니 쯧쯧 혀를 찹니다. 지독한 놈이로구나. 좋다. 내일 잔칫날 아침에 백성들 앞에서 본보기로 내 놈의 목을 베어 경고로 삼겠다. 그때까지 저놈을 지하 감옥에 처박아 두어라. 칠흑 같은 지하 감옥, 물이 뚝뚝 떨어지는 차가운 바닥에 박어사는 홀로 던져집니다. 온몸은 매질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밧줄은 살을 파고들어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목숨이 날아갈 판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흥청망청 잔치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감옥 안은 죽음 같은 고요함만 가득합니다. 이제 어떡하면 좋습니까? 박어사가 묶인 채로 정말 처형이라도 당하면 어쩌지요?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면 분명 길은 있겠지요? 자, 이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대반전. 그 통쾌한 절정의 순간이 바로 코앞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조득팔 사또의 생일잔치가 열리는 관가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들썩입니다. 백성들에게 뺏은 녹그릇 위에는 기름진 고기와 생선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사또와 그 일당들은 벌써 술기운이 올랐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어젯밤 지하 감옥에서 끌려 나온 박어사가
형틀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사또가 거드름을 피우며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 생일을 맞아 특별한 구경거리를 준비했소. 감히 관가 창고를 넘본 이 고약한 도둑놈의 목을 쳐서 법도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이오. 사또의 서슬 퍼런 선언에 구경하던 백성들이 겁에 질려 고개를 숙입니다. 망나니가 큰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기 시작하고 박어사의 목 뒤로 서늘한 칼날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자, 이제 저놈의 목을 베어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찰나. 갑자기 관가 밖에서부터 땅을 뒤흔드는 듯한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잔치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담장을 넘고 대문을 부수며 수십 명의 역졸이 번개처럼 들이닥칩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사또의 손이 덜덜 떨리고 아부하던 이방은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가기 바쁩니다. 어사라니? 어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사또가 비명을 지르며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였습니다. 형틀에 묶여 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어사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는 괴력이라도 발휘하듯 온몸을 비틀어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내고 당당히 일어섭니다. 박어사의 눈빛이 어젯밤의 비굴한 거지 선비가 아닙니다. 마치 구름을 가르고 나타난 푸른 용처럼 위엄이 넘쳐 흐릅니다. 박어사는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번쩍 들어올립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왕명을 받들어 탐관오리 조득파를 처단하러 왔다. 모두 동작을 멈추고 이 마패를 보아라. 태양빛을 받은 마패가 눈부시게 번쩍입니다. 말 5마리가 새겨진 그 영롱한 빛 앞에 사또와 포졸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꾸라집니다. 아이고 어사나리.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사또 조득팔은 방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박어사는 추상 같은 호령을 내립니다. 네 이놈. 백성들은 흉년의 흙을 파먹으며 죽어나가는데 너는 그들의 눈물로 빚은 술을 마시고 그들의 뼈를 깎아 잔치를 벌였느냐? 저 녹그릇에 담긴 것이 음식이더냐? 아니, 그것은 이 고을 백성들의 피눈물이다. 박어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또의 심장을 때립니다. 박어사는 즉시 역졸들에게 명하여 사또와 이방을 포박하게 하고 관가의 창고 문을 도끼로 찍어 활짝 열어젖힙니다. 모두 보아라. 이 곡식과 재물은 본래 너희의 것이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주인들에게 돌려주어라.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쌀가마니가 백성들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억울하게 뺏겼던 녹그릇들이 제 주인을 찾아갑니다. 어제 주막에서 울던 노인이 제 녹그릇을 가슴에 품고 박어사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립니다. 어사나리,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님 보물이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관가 마당은 이제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박어사를 칭송하며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동안 쌓였던 한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박어사는 그 흐뭇한 광경을 지켜보며 비로소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띠지요. 악인은 벌을 받고 의로운 자는 웃음을 되찾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통쾌한 정오의 풍경이었습니다. 자,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하늘이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관가 마당을 가득 채웠던 함성과 눈물도 어느덧 잦아들고 고을은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탐관오리 조득팔과 그 밑에서 딸랑거리던 이방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던 관가 마당에서 굴비 엮이듯 줄줄이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이제 임금님 앞에서 제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하고 엄한 벌을 받게 될 테니 그야말로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 아니겠습니까?
박어사는 창고에 쌓여있던 곡식을 한 톨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곡식은 나라의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군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제 배불리 드시고 다시 힘을 내어 농사를 지으십시오. 박어사의 따뜻한 격려에 백성들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입니다. 박어사는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고을 사람들이 정성껏 마련한 새 비단 도포며 맛난 음식들을 한사코 사양하고 그는 다시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다 낡은 갓을 쓰고 집신 끈을 단단히 조여맵니다. 어사나리,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하루만 더 묵어 가시며 저희가 대접하는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드시고 가시지요. 주막 노인이 박어사의 소매를 붙잡으며 간곡히 청합니다. 하지만 박어사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습니다. 어르신, 제 대접은 아까 그 녹그릇에 담긴 눈물을 닦아드린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직도 저 너머 고갯길 아래에는 제 도움을 기다리는 또 다른 백성들이 많답니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마패를 주신 뜻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며 억울한 사정을 살피라는 뜻이지요. 박어사는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는 석양이 물든 고갯마루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뒷모습은 아침에 보았던 초라한 선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걷는 그 등 뒤로 고을 백성들의 간절한 축복과 희망이 햇살처럼 내리쬐고 있었지요. 어르신들, 우리네 인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름이 달을 가려 한참을 어둡게 만들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달은 다시 밝은 얼굴을 드러냅니다. 박어사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우리 조상들이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와 희망이라는 마패가 함께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이제 암행어사 박문수의 신출귀몰한 활약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릴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는 여러분도 세상의 시름 다 잊은 채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